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60대 한국인 사업가가 거대한 독일 기업과 맞붙어 버린 치열한 승부, 그리고 모든 예상을 뒤엎은 충격적인 결말까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 산업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호는 사무실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비소에 늘어선 중고버스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23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버스를 해외로 보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진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나침반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나침반은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바늘이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는 걸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제 더 큰 도전을 해볼 때가 아닐까? 진호는 올해로 61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태영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40대 초반의 태영은 몇 년 전부터 진호와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뭄바이의 라지브라는 분인데요. 순간 진호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인도라니. 그곳은 진호가 늘 꿈꿔왔던 시장이었어요. 13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대량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정말 진지해 보입니다. 태영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라지브 씨는 뭄바이에서 버스 운송업을 하는 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버스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네요.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비를 마친 현대버스 한 대가 시험 운행을 위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버스가 인도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다음 말에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독일 업체도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요한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회사인데 꽤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호의 손이 무의식 중에 나침반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독일 업체라. 예.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이 요한 슈미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 묘하게 적대적이라고 하더군요. 태영의 말에 진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 기업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쉽지 않다는 걸 23년간 뼈저리게 느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태국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진호가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라마씨 회사의 버스들이 3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죠. 태영의 말에 진호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태국 방콕에서 25대의 한국 중고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건 진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버스들은 몬순 시즌의 폭우도 극심한 교통체증도 모두 견뎌냈어요. 언제 인도로 떠날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라지브 씨가 다음 주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준비합시다. 진호가 나침반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60이 넘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창밖으로 인천항의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저기서 수많은 물건들이 전 세계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버스들도 저 길을 통해 인도로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 그런데 요한 슈미트 거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진호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그 지도에 이제 인도라는 새로운 점을 추가할 차례였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다시 한번 나침반을 꺼내 바라봤어요. 바늘이 흔들림 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저를 지켜봐 주세요. 진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중고버스가 인도 거리를 달리는 그날까지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델리 공항에 내린 순간 진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 답답한 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호는 주머니 속 나침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라지브와의 만남은 델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라지브는 단단한 체격에 꼼꼼하게 다듬어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진호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호 씨, 한국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지브 씨. 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지브는 뭄바이에서 15년째 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 보유한 50대의 버스 중 대부분이 10년을 넘겨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버스의 품질은 이미 유명합니다. 특히 연비와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라지브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버스를 철저히 정비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라지브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순간 진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최근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고 차량 수입 시 배출가스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진호의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모든 중고 차량은 현지 환경 적응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후와 연료에 얼마나 잘 맞는지도 검사받아야 해요. 진호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버스라도 새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라지브의 대답에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라지브가 말을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독일 업체에서 이미 새 기준에 맞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독일 업체가 한 발 앞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요한 슈미트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진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델리의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낡은 버스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버스들을 우리 버스로 바꿔주고 싶었는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진호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박진호 씨,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군요. 요한 슈미트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한 슈미트 씨군요. 진호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죠? 중고버스 업계에서 박진호라는 이름은 꽤 유명하니까요. 요한 슈미트의 목소리에는 묘한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진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라지브 씨와 좋은 미팅 하셨나요? 요한 슈미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미팅 일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하군요.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비즈니스 세계는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요한 슈미트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박진호 씨, 인도의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말에 진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은 유럽만큼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요한 슈미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일지도 모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버스는 어떤 기준이든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호가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잘 됐군요.
요한 슈미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지 언론에서 한국버스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건 들으셨나요? 진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기사 말입니까? 아, 아직 모르셨군요. 그럼 내일 신문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요한 슈미트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침반을 손 안에서 굴렸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델리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었습니다. 진호는 나침반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불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호텔 로비에서 현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중고버스 매연 과다 배출 논란. 굵은 글씨로 쓰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고버스들이 인도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태영이 다가와 신문을 함께 봤어요.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분명 요한 슈미트의 짓이겠죠. 진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간 상황에서 라지브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진호는 나침반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태영 씨, 태국 라마 씨에게 긴급히 연락해 봅시다. 진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스며들었어요. 라마 씨요? 네. 우리 버스가 태국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해요. 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방콕과의 시차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라마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 라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호 씨, 오랜만이군요. 인도에 계시다고요? 라마 씨,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진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라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 버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라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의 한국 버스들은 모두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몇 시간 후 라마에게서 놀라운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3년간의 상세한 운행 기록, 연비 데이터, 배출가스 측정 결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운행 영상이었어요.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는 한국 중고 버스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몬순 시즌의 폭우 속에서도 문제없이 운행하는 장면들이 진호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태영도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라지브 씨에게 바로 연락해봐야겠어요. 하지만 라지브와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신문 기사 때문에 그도 신중해진 상태였어요. 박진호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 정부 관계자들도 민감해하고 있어요. 라지브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라지브 씨, 제가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호가 노트북을 열고 태국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 운행 데이터를 보던 라지브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군요. 특히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본 라지브가 감탄했어요. 유럽 기준보다도 낮은 수치네요. 그리고 이건 실제 운행 영상입니다. 화면에 방콕 거리를 달리는 한국 버스들이 나타났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게 운행하는 모습이 신문 기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지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운행 사례라. 이건 강력한 증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정부 승인이에요. 환경부의 허가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그때 태영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지브 씨가 도와주신다면. 라지브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싱 장관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진호는 나침반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델리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향 인천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이겠죠. 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거야. 태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싱 장관과의 미팅이 내일 오전에 잡혔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준비합시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희망의 증거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경부 건물 앞에 선 진호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주머니 속 나침반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야. 싱 장관과의 만남을 앞두고 진호는 확신에 찼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한 슈미트의 거짓된 공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싱 장관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싱 장관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태국 자료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흥미로운 데이터군요. 실제 운행 사례가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싱 장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환경 적합성 인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순간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장 테스트라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뭄바이에서 실제 도로 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른 버스들과 직접 비교해보는 거죠. 진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버스의 실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좋습니다.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진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뭄바이의 한 시험장에 모든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라지브와 다른 현지 운송업체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슈미트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독일에서 공수해온 최신 버스가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진호 씨,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요한 슈미트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호는 나침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배출가스 측정부터였어요. 두 버스 모두 엔진을 가동하고 전문 장비로 배출되는 가스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진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관이 발표했어요. 한국 버스의 배출가스 수치는 기준치보다 15% 낮습니다. 독일 버스는 기준치보다 5% 낮고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의 입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요한 슈미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연비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같은 거리를 달리며 연료 소모량을 측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뭄바이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30분간 달렸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버스가 독일 버스보다 연비가 20% 더 좋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라지브와 다른 운송업체 대표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한국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요한 슈미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이런 단기 테스트로는 장기적인 내구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도의 혹독한 기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 순간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였어요. 태국의 라마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화면을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국 방콕에서 버스 운송업을 하는 라마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상통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는 3년 전부터 한국 중고버스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라마의 뒤로 태국 버스 터미널이 보였어요. 몬순 시즌의 폭우도 극심한 더위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고장은 거의 없었고 정비도 쉬웠어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마가 계속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사들이 정말 만족해한다는 거예요. 운전하기 편하고 연료도 적게 들거든요. 요한 슈미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잠깐, 이건 공식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하지만 라지브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는 증언이네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현장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싱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와 태국의 실제 운행 사례를 종합해보니 한국 버스가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진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특별 환경 적합성 인증을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3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라지브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호 씨 축하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요한 슈미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진호는 나침반을 바라봤어요. 바늘이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창밖으로 뭄바이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저 거리를 한국 버스들이 달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영이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라지브 씨가 내일 정식 계약서 준비를 하자고 하네요. 좋습니다. 마침내 해냈군요. 진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침반을 펜 대신 꺼내 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진호 씨. 라지브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첫 50대 버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대라니. 지금까지의 수출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델리에서 뭄바이로 오는 기차 안에서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활한 인도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6개월 후 진호는 다시 인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뭄바이 거리 곳곳에서 한국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버스들 말이에요. 라지브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꿈만 같습니다. 진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첫 번째 버스에 함께 올라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승객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진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진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라지브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진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정부에서 국가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진호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500대의 버스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순간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00대라니. 상상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1순위 공급업체로 지정되었어요. 라지브의 말에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나침반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여전히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꿈인가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진호는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회사도 본격적으로 키워야겠네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영과 함께 앉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영의 질문에 진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뭄바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많은 나라로 가야죠. 진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스리랑카, 네팔에서도요. 좋습니다. 남아시아 전체를 우리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순간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락드립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인도에서의 성공 소식을 듣고 연락했는데요. 저희도 한국 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진호와 태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프리카까지. 태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영 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진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뭄바이 해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침반을 꺼내 들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둘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뒤에서 태영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요. 진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진호는 나침반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태영 씨, 아프리카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어느 나라부터 갈까요? 케냐부터요. 그 다음엔 가나,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들이 모두 가능성으로 보였어요. 한국의 중고버스가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이 되는 그날까지 진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머니 속 나침반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따뜻함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진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도전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60대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진호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